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이제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것만 1월 달에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양봉이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됐고요. 뭐 양봉 나올 때마다 뭐 거의 뭐 주간 이벤트 마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몇 가지 신호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외국인의 포지션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마지막에 뭐 1월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악재를 살짝 요약해서 좀 남아 있는 건 뭐고 해결된 건 뭔지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역시나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고는 뜨면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개인 물량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입금을 지금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지수 정도의 낙폭이었으면은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졌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개인 자금 반대 매매가 거의 뭐 안 나왔다 싶을 정도로 다 지켜냈어요. 저도 뭐 관련된 정보에 의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적금을 깨고 입금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새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는 지켜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낙폭이 있었죠. 이제 10시 내외에 낙폭이 있었는데,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시에는 외국인 CFD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이 CFD 계좌는요, 이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 방법이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데, 또 이게 계좌가 이제 외국으로 지정된 계좌들에서 10시에 반대 매매가 나와요. 중국장 계장 하면 중국 홍콩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음에도 밀리니까, 이거 오늘도 명절 직전인 오늘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그 CFD 계좌 반대 매매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지수랑 거의 뭐 1%가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1.87, 코스피 200은 2.7이요. 어제 상장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합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데, 어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이제 플러스 요인이 없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급하게 빠졌다라고 치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0%를 이제 기록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막 3%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지수에는 플러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부터 적용되는 코스피 200은 2.7인 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지수에 마이너스 0.9를 했다라고 보시면 0.8 정도 했을 겁니다. 사실 산술적으로는 한 0.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대형주 중심 반등 나오면서 코스피 200이 이제 2.7 정도 됐다. 대신에 코스피는 1.87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집계가 되지만 오늘도 변동성이 마이너스 10%로 컸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왔습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인가 싶겠지만, 이거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지수 1.87인데 선물 왜 이렇게 뛰어? 라고 하면은 선물은 코스피 200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 잘 안 보긴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만 보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변동성도 일단 이게 나타났지만은 이제 지수에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점점 수급 교란은 완화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1월 우리를 힘들었게 했던 악재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 연시에 있었던 그 조만친 의원의 미국 법안 부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 개별 악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유가 상승, 뭐 연준의 긴축, LG 엔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급 안 들었던 몇 가지, 특히 이제 연말 연시에 있었던 조만친 의원의 그 부결인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랑 뭐 다 해가지고 가장 그 원인의 시초를 지금 사람들은 그 조만친 의원의 그 법안 부결을 좀 지목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연준이랑도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 사실 이제 백악관에서 그 조만친 의원이 부결한 그 법안 2조 달러 예산, 그 2조 달러를 이제 부양하려고 돈을 찍어서 이제 시장이 풀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요. 시장이 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부결 나가지고 그 2조 달러에 대한 예산이 붕 떠버려서 시장에 무계획적으로 풀려버리다 보니까 금리에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만친이 아니고 막 조망친 이렇게 막 이름도 개명해가지고 막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것을 빨리 수습하려고 지금 이제 긴축을 저렇게, 돈이 2조 달러가 이상하게 풀렸으니까 2조 달러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평가가 좀 나오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뭐 연준의 발언보다는 저것을 수습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도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기도 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크게 뭐 저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분쟁이 생긴 게 몇 개월 됐어요. 4, 5개월 정도 전부터 좀 그랬던 건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타이밍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제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찾아봤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했을 때 가장 좀 컸던 게 그 아프간 뭐지 그런 건데, 그래도 그 9.11 테러 때도 보니까 9.11 테러도 보면 막 6주 만에 정고점 회복했더라고요. 가지고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유독 힘들리는,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우려는 되지만은 뭐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우려는 되지만, 저게 막 시장을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 이렇게 뺄 만큼의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이해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이 그 칠러 지역이더라고요. 지금 그쪽 중심으로 지금 러시아 군들이 포위를 좀 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서의 지금 그 여론은 전쟁할 의지가 없답니다. 그냥 한몫하고 손들고 러시아 쪽으로 가고 싶대요. 왜냐면은 거기 러시아인이 70여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가도 딱히 분쟁도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싶다고 하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깃발 묶어지면 러시아 땅이 되는 상황 정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긴축도 아까 그 조마친이랑 연결이 되고, LG 엔솔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이어서 좀 3월 달까지는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겠지만은 3월 달 정도면은 이제 우리 증시에 완전히 이제 한 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월 달에 어렵게 했던,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두 가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조만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좀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반등 나왔던 거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점은 왔다라고 보여져요. 뭐 한 번 정도 바닥은 더 깰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어려울 때 설 브레이크 한번 잡고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다가 다음 주에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악재가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뭐 너무 뭐 매도치고 도망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명절 세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